안녕하세요. 저는 올드 패션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비즐라의 최장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되게 좋은 장소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하게 된 이 올드 패션드 라디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신 바텐더 분과 아티스트 패널 한 분을 섭외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심도 깊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이건 1부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두 분이 함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오현정 바텐더님께 다양한 질문을 드리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현정 바텐더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바텐더 10년 차인 오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바텐더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2012년에 PRK 네. 바텐딩 부분에서 이제 우승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월드 칵테일 챔피언십. 네, 맞아요. WCC 네. 이제 롱 드링크 부분에서 네. 우승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월드 클래스 바 바텐딩 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 겸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네. 원정 바텐더님이시고, 또 제 옆에 계신 김주승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포멀하게 얘기하는 거가 좀 약간 어색하죠? 조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보는데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제가 TV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심지어 지금 여기는 하얀색이고 아. 검정색이라. 자, 그래서 우선은 김주승 씨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즐라의 친구이자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주 업무로 삼고 있는 디자이너 김주승입니다. 네, 혹은 레어버스라고도 네. 불리는데, 네. 국내 뭐 음악 비즈니스나 뭐 아트 비즈니스 혹은 그런 쪽에서 엄청난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고, 뮤직비디오에 나온 뭐 모션 그래픽이나 3D, 뭐 수많은 뭐 스트릿 브랜드와의 협업 그래픽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텐더 분과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림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두 직업을 가지신 분이 뭔가 공통된 주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걸 좀 풀어보고 싶어서 이런 코너가 나오게 됐고요. 이 장소에 대해서 이곳의 매니저이신 오현정 바텐더님께서 직접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터 칠드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오너 바텐더가 2명이 있어요. 그 둘이 성인이고 바텐더를 한 지 경력도 오래됐지만 네.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네, 굉장히. 네, 굉장히. 네. 근데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였고, 네. 철없이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기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는 밖에 다트도 있고, 저희도 손님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손님이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고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자리도 있고, 친한 바텐더, 뭐 친한 술, 저 그거 주세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 화목하고 정말 즐거운 네. 철없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름대로. 김주승 씨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미 섭외를 하기 전부터 본인은 어떻게 보면 바 문화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일단은 혹시 뭐 이런 바를 주로 가시는 데라든지 좋아하시는 뭐 이런 술들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저랑 이제 인연이 있는 뭐 신사의 뭐 콤팩트 바라던가 아니면 빌라 레코즈라는 새로운 뭐 쇼룸 겸 바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더 뭐 음악과 그런 브랜딩을 좀 더 음악 관련된 하신다든지, 바텐더님이 보실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스타일의 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 말씀하신 바들을 다 들었던 게, 네. 저는 술을 못하고 집이 멀어서 잘 안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진짜 집순이거든요. 말씀하셨던 바를 바텐더들이 좋아해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공간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들의 정말 안식을 취하러 가는 그런 바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현정 바텐더님이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텐더님께서 원래 직업이 바텐더 전에 뭐셨는지 들었어요? 아나운서?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님이 원래 직업은 바로 마술사. 마술사? 네, 셨어요. 마술사였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이런 바텐더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마술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랑 동갑인 사람이 마술을 하길래 저거 되게 재밌겠다,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원래 꿈은 바텐더도 마술사도 아니었고 그 스타일리스트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이 정해져 있었고 그때 전기 대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이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할 게 없었어요. TV 보다가 저 친구 너무 신기한 거 하네, 나도 해봐야지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정모라는 데를 가면서 마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결국 그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그 대학의 패션쇼를 했거든요. 졸업작품으로. 전 그때 마술했어요. 오프닝 무대로. 오프닝 무대로. 오프닝 무대로. 네, 마술을 했고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도 다 너는 스타일리스트 과에 들어오긴 했지만 꿈이 이제 마술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술을 해라. 그래서 패션쇼 때 마술하고 학점 D 받고. 어떤 계기로 이제? 재밌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근데 되게 집순인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순이 혹은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바 문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일도 하시고 뭐 방문도 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 주승 씨가 보는 바 문화 초심자로서 바 문화에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같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지만 보통 이제 술을 마시면 그냥 소주, 바 같은 데 오면은 좀 다양한 술을 좀 먹을 수 있는 장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공간, 여기 같이 이 공간처럼 그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뭐 저희가처럼 놀러 온 사람한테도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엄청 많이. 그죠. 바텐더님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좋은 근무 환경의 바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장소를,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매니저고 오너 바텐더거든요. 바는 다양하게 있고, 뭐 가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바에, 뭐 정말 LP를 내가 선택하면 그 LP 틀어주시는 그런 바들도 있고, 각각 오너들이 원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바텐더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기 좋아, 이런 환경이 나한테는 맞아 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손님들도 막 술을 드시고 기분 좋아진다. 그럼 음악을 바꿔요. 7시, 8시 조금 오픈했을 때 조용할 때는 그냥 잔잔한 음악을 틀다가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목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좀 신나는 음악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가게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게 또 매니저와 바텐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텐더라는 게 단순하게 칵테일을 만들어서 뭐 음료를 준다거나 위스키를 뭐 주문받아서 그걸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 조명,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막 일하기 좋은 환경이 어떻다가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손님들이 즐기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바텐더 역할인 것 같아요. 또 저도 이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바텐더님은 손님분들한테 맞추는 칵테일 말고 좀 더 본인 스스로 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류가 있을까요? 요즘 하고 있는 작업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너무 24시간의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료에 이 칵테일, 막 글래스 보면서 이 글래스에 이거 어울리겠다. 이게 너무 있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취미를 가져야지라고 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칵테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감받아서 만든 칵테일들도 몇 개 있고 그리고 미술 작품 보면서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거를 칵테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결국 다 일로 연관되더라고요. 그런 건 있거든요. 제가 이제 LP를 이제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작업을 하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만 되게 멋있는 비주얼을 한 LP를 사면서 그걸 아카이브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이런 일 직종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얻는 뭔가 가장 성취감 혹은 보람을 느낄 때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저도 되게 그 부분 성취감에 대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로
만족해 주면은 너무 좋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더 큰 성과가 일어나면은 더 좋고. 근데 결국엔 클라이언트 말고 제 자신한테도 좀 더 뭔가 이렇게 초점이 가는 일을 하면서 더 성취를 이루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은 계속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렸을 때 아티스트, 막연히 뭔가 아티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었고, 제가 그거에 대한 탤런트와 에너지가 없다는 걸 알아서 되게 빨리 접었거든요, 저는. 그때 상상했던 거가 아티스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감이 자기가 만든 거를 보고 반응이 왔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텐더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본인이 만든 거를 원하시는 분에게 전달하고 그 피드백을 바로 눈앞에서 맞아요. 보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 성취감 느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개인 작업과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였는데, 저는 개인 작업이라면 대회. 아. 네, 대회가 너무 명확하게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있으니까 대회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칵테일을 만들자마자 "헉, 맛있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회라는 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피겨 스케이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 바퀴 돌려가지고 뭐 바닥을 일을 해야 될, 착지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얘를 따른다던가, 아니면 뭐 쉐이킹을 한다든가, 용량을 똑같이 맞춘다던가, 가니쉬를 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테크닉을 완전 클리어했다 그러면은 만점. 테크닉이 심사위원이 한 명씩 옆에 붙어요.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내가 만들 때. 그리고 점수, 그 번호가 무작위예요. 뭐 1, 2, 3, 3명이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00번, 70번, 63번 이렇게 아예 랜덤이에요, 숫자가. 그리고 그 칵테일을 들고서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요, 아예. 다른 방 가서 뭐 12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랜덤으로 4명을 빼내고 나머지 8명이 테이스팅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번이다 그럼 100번 시트에다가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크닉이랑 그 칵테일 그 맛 점수를 더해서 이제 대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그렇게 진행돼요. 그럼 저도 궁금해진 게, 이게 테크닉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용이라고 하면은 뭐 네. 이런 선을 네. 하잖아요. 네. 그 대회도 뭔가 따를 때 뭐 술에 내려오는 각도라든지 뭔가 뭐 이런 팔에 이런 거가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용량을 제대로 넣느냐.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레시피에 40ml 썼다. 근데 40ml 안 넣는 거 보이잖아요. 안 넣으면 감점. 얼음을 떨어뜨렸다. 그럼 감점. 내가 쉐이커 안에 용액을 넣는데, 이게 푸어링이라고 하는데 푸어를 하는데 밖으로 떨어졌다. 감점. 얼음 한 번 떨어지면 1점 감점, 2개 떨어지면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다 감점 요소들이 있죠. 얼음 넣어도 술이 뭐 밖으로 튀겼다. 감점. 감점. 그런 식으로 네. 테크닉을 해주시는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뒤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메이커스 마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쉽게 이 술을 소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메이커스 마크라는 게 어떤 증류소, 술을 만드는 곳의 이름인 건데, 네네. 이 술을 만드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술을 만들었냐가 이 술의 맛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부담 없이 즐기며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즐거운 자리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맛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말하자면 무난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난한 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 어느 장소에나 어울리는 맛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 이 위에 실링을 이라고 하는데, 이 실링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이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파라핀 왁스에다가 넣었다가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파라핀 왁스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만드는 사람의 핸드크래프트의 특징을 다 살려져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볼 수 있고, 뭐 라벨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성을 담아서 만들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위스키라고 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 요소인 것 같아요. 또 이거 들어보니까 위스키도 안에 뭐 싱글 몰트도 있고 뭐 버번이라고. 네, 버번. 이 버번 위스키가 다른 위스키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 중에서 네. 옥수수를 51% 이상 넣어야 돼요. 51%요? 네.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로 빵을 만들었대요, 처음에. 그 네. 곡물의 비율로 옥수수를 51% 넣고 음. 그 다음에 뭐 보리도 넣어보고 밀도 넣어보고 그 빵이 가장 맛있는 거를 증류를 한 거죠. 그 비율로. 아, 그래, 빵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주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맛,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을 만들자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최대한 담백하게 이것에 대한 맛을 표현해 보신다면 저 같은 사람, 형 같은 사람 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캐치홀이 왜요? 그만큼 되게 네. 친근함이 느껴진다. 바로 먹자마자. 편안한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현정 콘텐츠님이 생각하는 네. 메이커스 마크에 뭔가 맛적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막 고소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오크통이라고 하거든요. 숙성시키는 나무통, 오크통이라고 하는데 그 오크통 안에서 그 살아 있을 때 바닐라라든가 뭐 캐러멜이라든가 뭐 토피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들과 달콤한 느낌들이 어우러지거든요. 그 느껴지는 안에서 부드러움과 순수함과 그런 것들을 딱 그냥 마셔도 좋지만 아까 우리가 누구나 마셔도 좋은 무난한 위스키, 즐길 수 있는 위스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칵테일로 만들었을 때도 어떠한 재료들이랑도 다 어울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스타일의 칵테일이 있을까요? 메이커스 마크로 했을 때 가장 괜찮은?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올드 패션드는 되게 1881년 되게 옛날부터 뭐 기록에도 있던 칵테일인데 위스키에다가 그냥 비터라고 하는 약간 향신료 같은 게 있어요. 향을 내주는 에센스를 넣고 설탕을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기 편하게 만든 칵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올드 패션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잔 있잖아요. 이 잔이 원래 뭐 낮은 하이볼이라고 불렀어요. 이 잔 이름이요? 네, 잔 이름이 원래 높은 그런 콜린스라고 하는 그런 잔이 있었는데 얘가 낮으니까 낮은 하이볼, 뭐 이렇게 로우 하이볼 이렇게 불렀었는데 올드 패션드 칵테일을 여기다 보통 만들었어요. 위스키를 이런 데다 마시니까. 그래서 이 간의 이름이 올드 패션드가 됐어요. 저희 라디오 이름이 올드 패션드 라디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올드 패션드라는 게 저도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올드 패션드는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같은 거다 라고 그 친구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이게 뭔가 바에서 기본이 되는 술이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만나면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올드 패션드라는 올드 술이? 패션드란 칵테일은 전 세계 어느 바에 가도 다 마실 수 있는 칵테일 이 얘기는 해요. 네.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도 있긴 있지만 네. 위스키라는 게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기 때문에 위스키랑 설탕이랑 물이랑 그리고 아까 비터라고 하는 그 약간 향을 내는 에센스가 걔를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위스키 칵테일이고 위스키 좋아해요 네. 라고 말을 하는 손님들한테 저 칵테일은 안 마셔봤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위스키를 편하게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추천해드리기 쉬운 칵테일이에요. 네. 이 올드 패션드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드 패션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좋은 재료, 맛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맛있잖아요. 네. 물론 세상에 쉬운 게 없죠. 네, 없긴 하지만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맛있다라는 게 저희 스승님부터 내려오는 약간 그런 체내돼 있는 그런 지론이긴 한데 올드 패션드 글래스에다가 설탕을 넣어요. 근데 이 설탕이 약간 아까 입감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엄청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정제 설탕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비정제 설탕은 약간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을 사용을 해서 걔를 한 스푼을 딱 넣고 보통 뭐 하나를 이렇게 각설탕 돼 있는 거 하나를 넣고 거기다가 비터라고 하는 아까 향을 내는 에센스를 뿌린 다음에 물을 살짝 넣어요. 설탕을 녹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설탕을 자연스럽게 녹여주고 다 녹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 뭐 반 정도 녹았다라는 생각이 설탕물이 되었을 때 위스키를 한 2잔 정도 뭐 흔히 얘기하는 소주잔으로 2잔 정도를 넣어요. 넣은 다음에 얼음을 넣고 정성을 다해서 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어주는 게 이 아까 만들었던 비터라고 하는 거에 설탕물과 위스키를 섞어주면서 얼음을 살짝 녹여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칵테일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고 설탕물과 위스키를 같이 섞어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알코올 도수는 떨어지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달콤한 위스키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딥하다 하면 딥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10년간 바텐더를 해오시면서 네. 느낀 국내 이런 바 씬의 특징 혹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전 네. 세계에서. 많이 먹는 편이고 또 독주를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무난한 위스키들뿐만 아니라 특징이 엄청 센 위스키들도 막 드시기 시작했었고, 알코올 도수가 센 거라든가.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바도 많아져요. 공급이 네. 많아져야 되니까 바와 바텐더가 엄청 많아졌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술자리가 넓어졌다는 거,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화에는 이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 대중들이 겪어보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사라진다던가, 우리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바로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텐더도 준비가 안 되고 손님들도 준비가 안 돼서 위스키를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야 되는데, 다들 센 거 먹는데 그럼 나도 센 거 먹어야지 해서 안 먹어, 위스키는 맛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서로의 공부가 부족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생겨나고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은 되게 유행이 빠르고 뭐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게 한 번에 또 뭐 떨어졌다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픽도 좀 그런 면이 그래픽은 사실 어떤 문화를 비주얼로 표현해주는 그런 작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에 따라서 그 그래픽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문화를 빨리 이제 저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게을르면은 도태되고. 바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문화인 음.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런 밤에 하는 일이라든지 뭔가 이 바텐더 분들을 아티스트로 본다든지 이 바라는 걸 하나의 문화로 안 보는 시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바텐더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 신경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늘 마주치는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아니 왜 맨날 밤에 이렇게 나가? 무슨 일을 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바텐더를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 대학은 나왔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대학 나왔죠. 그랬더니 서울? 이렇게 물어보시는 순간, 저 4년제 대학 나왔고 바텐더 하고 있는데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음료 관련된 개발, 이렇게 해서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와, 나는 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지? 나는 내 직업에 내가 자신이 없나라는 저도 생각이 든 거예요. 설명하는 건 이미 늦었다. 그분들의 자제, 이제 지금 20대,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바텐더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왔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저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만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바텐더를 10년이나 해왔지만 그런 거는 바꿀 수 없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바텐더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바텐더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나 인식을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마술사는 정말 어르신들도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은결이나 최현우 마술사처럼 그들이 나와서 어떤 순간에는 하고 싶은 직업 1위가 마술사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걸 해야겠구나. 밑에 후배들에게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 바텐더도 예술가예요, 아티스트예요,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 자연스럽게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혹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바텐더를 꿈꾸시는 분들이 오현정 바텐더님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많은 영향을 받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텐더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텐더가 되고 싶어를 먼저 물어보긴 해요.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하고 칵테일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한테 1단계로 술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바텐더가 되었어. 근데
어떤 바텐더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너 바텐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사실 저는 바텐더라는 명칭보다 바티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바텐더도 아티스트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오너 바텐더가 있고, 저같이 바티스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길을 누군가가 또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너는 단순하게 저는 바가 좋아서 바텐더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죠. 어떤 바텐더가 되고 싶은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바텐더 하고 싶지? 요거를 꿈꾸면 조금 더 길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고요. 되길 바래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진짜로 저는 진짜 아예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호기심 뭐 10으로 따지면은 한 6, 7까지는 온 것 같아요. 진짜로 더 많은 다양한 바티스트, 바텐더 분들이 나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데 급급하잖아요, 다들. 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더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오현정 바텐더님과 그래픽 디자이너 김주승 씨를 모시고 저희 메이커스 마커와 함께 올드 패션드 라디오를 진행해봤는데요. 2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